미국은 의료복지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 미국에서 몸이 안 좋고 아프다면 약국의 약으로 해결하거나 자연치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에 못 가는 것은 아닙니다. 갈 수는 있지만 문제는 바로 의료비이죠. 부담이 많은 미국의 의료비로 인해서 돈이 많은 사람 외에 일반 시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플 때에만 병원에 간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한국은 의료복지가 정말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아프거나 가벼운 감기가 있어도 편하게 병원을 찾을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좋은 점은 병원비가 비싼 나라의 외국인들 역시도 한국의 좋은 점이라면서 엄지를 치켜듭니다. 또한 한국은 의료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세계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뷰티로 말씀드리자면 성형으로 이미 유명하기도 하며 라식이나 라섹 등 기능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외국인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놀라운 점은 몇 년 전부터 한국에만 있는 이 의료 관련 시설을 이용하려고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산후조리원입니다. 외국에서는 산후조리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분만센터의 형태로 산후조리원과 비슷한 곳은 많지만 이러한 시설은 분만 과정이 중심이며 산후조리는 부가적인 요소여서 현재 한국의 산후조리원과는 사뭇 거리가 멀었죠. 출산하면 며칠 쉬다가 일하거나 몸이 안 좋으면 한동안 쉬다가 움직이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에 비해서 한국의 조리 시스템은 체계적입니다. 산모는 어떻게 쉬면 좋고 무엇이 좋으며 어떤 음식이 산모는 물론 산모와 아기와의 관계에도 좋을지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아기를 낳는 일은 정말 숭고하고 위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희생도 동반되는 일이기도 하죠. 산모는 출산을 하고 난 뒤에는 몸의 면역 체계가 많이 저하되며 사람에 따라서 뼈마디 마디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 후에 몸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평생 몸 여기저기가 아프다고 합니다. 한국은 옛날부터 산후조리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연구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현재 한국의 산후조리원은 한의학과 양학을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산모에게 좋은 많은 프로그램화 시켰죠. 그런 소문이 이제 세계적으로 퍼진 것일까요? 세계적으로 산모에게 좋다고 입소문이 난 한국의 산후조리원에 입원하려는 외국의 산모들이 한국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는 몸조리를 몇 주 동안 받고 난 뒤에 퇴원을 하는데요. 한국이 이렇다면 만약 미국의 의료와 출산 시스템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우선 미국은 문화적으로 산후조리원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병원비가 보험이 있다고 해도 너무 비싸기 때문이죠. 그리고 보통 아기를 낳고 큰 문제가 없다면 그 다음날 바로 집에 간다고 합니다. 한국의 병원처럼 아기를 낳고 간호사들이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아기 낳고 엄마가 후 처치를 하고 난 뒤에 아기가 문제가 있나 없나 검사하고 그 후에 다시 부모한테 안겨주는 게 보통의 절차이죠. 물론 병원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지만 수술하는 일이 아니라면 보통 그 방에서 아기를 낳고 그 방에서 쉽니다. 한국처럼 아기들을 다 한 곳에 데려가서 간호사들이 재우고 돌봐주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아기를 낳은 그곳에서 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의 육아의 시작은 애를 낳은 그 순간부터 바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아기는 밤낮 가리지 않고 울기 때문에 아기의 엄마와 아빠는 그 상황을 너무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또 산모의 식사 또한 햄버거나 피자, 샌드위치 같은 것이 나온다고 하네요. 한국인이 보기에 몸도 성치 않은 산모에게 조금 가혹해 보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그에 비해서 한국의 조리원은 아기를 낳자마자 한동안은 간호사가 기저귀나 아기의 식사를 챙겨주며 산모에게는 좋은 음식인 미역국을 포함해서 갖가지 다양한 요리들을 주기도 하며 필요로 하는 산모에 따라 몸매를 관리해주는 스트레칭 같은 다양한 것들을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확실히 산후 시스템의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데요. 이렇게 미국의 산모들이 한국의 산후조리원에서 특히나 반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모가 먹는 식사들인데요. 특히 미역국이 그렇게 맛있다고 합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잘 먹지도 않을 뿐더러 상당히 생소한 식재료인 미역을 주재료로 만든 국이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미역국을
생일을 기념해서 먹거나 평상시에도 맛 혹은 영양 보충으로 먹는 한국인에게는 매우 친숙한 음식입니다. 다른 음식들은 맵거나 향이 조금 강할 수도 있어서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으나 이 미역국만은 호불호가 없이 거의 모든 산모가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스프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국인데요. 한국의 식문화는 이미 일찍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강한 간을 내면 안 되는 산모의 음식에조차도 맛있게 만들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외국의 산모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미역 자체는 철분과 칼슘, 아이오딘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고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주 옛날부터 미역국을 산후조리용 음식으로 이용하기도 했죠. 이렇게 산후조리용으로 쓰인 이유는 고려시대 이전부터였는데요. 고래가 출산 후에 그 지역에 있는 미역들을 먹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난 뒤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역의 이러한 성분들은 피를 많이 흘리는 수술 후에 먹으면 회복에 좋기 때문에 출산 후에 먹는 음식으로는 거의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미역국은 다양한 재료로 새로운 맛을 낼 수 있는데요. 소고기를 넣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외에 참치통조림이나 북어로도 맛을 낼 수 있죠. 그 외에 고급 재료인 전복도 더 맛을 내기에 충분하죠. 이렇듯이 체계적인 시스템과 몸에 좋은 음식들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입소문이 퍼졌고, 그로 인해 앞으로도 한국의 조리원에 더 많은 외국인들이 관심을 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국의 산후조리원에 대한 외국인들의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 건강이 평생 좌우된다고 생각해서 옛날부터 산후조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런 문화가 전 세계에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외국에선 산후조리 개념 자체가 없어서 애 낳고 땀 흘렸으니 바로 씻으라고 하죠. 근데 이유 모를 통증들로 고생하는 여자들이 꽤 있다더라고요. 외국 여자들은 동양 여자들보다 건강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산후조리 개념이 없는 것이 그 이유였지. 저희 어머니는 동생 낳으시고 1년 동안 하혈할 정도로 몸이 안 좋으신데 산후열에 고모라는 인간이 와서 병간호 할 줄도 모르면서 아무리 애를 안 낳아봤다고 하지만 저희 어머니 머리에 차가운 물수건 올렸다고 합니다. 그 후 30년 동안 어머니는 여름에도 화병 날 때 두르는 듯한 그런 머리띠 꼭 하시고 모자 없인 밖에도 못 나가세요. 산후조리 정말 중요합니다. 비싸긴 해도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는 정말 필요하고 했으면 하는 케어예요. 전 못 받아봤지만 정말 부럽더라고요. 지금은 시설이 엄청 발달했네요. 내 평생 조리원에서 먹었던 음식이 제일 맛있는 건강식이었어요. 가끔 생각나요. 깔끔하니 짜지도 않고 정말 맛있었어요. 저 조리원은 아니었고 다른 조리원 조리사분이 음식을 제대로 할 줄 아시는 분이었던 듯. 애들 낳으면 조리원에 보내야 돼요. 돈이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받은 거와 안 받은 거는 산모와 아이한테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저축할 리스트 하나 추가네요. 결혼하면 사랑하는 와이프가 제일 먼저 몸을 완쾌하게 하는 첫 단추 같아요. 비용을 떠나서 미래의 나의 아내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꼭 미리 공부 좀 해야겠네요. 더욱 발전되어야 할 한국만의 독특하고 유익한 문화. 여성에겐 산후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몸과 마음이 안정적으로 회복되는 장점은 천금과도 바꿀 수 없다. 산후엔 우울증과 합병증이 올 수도 있어 심하면 아이를 죽이거나 산모가 자살까지 한다. 이를 예방함은 물론 산모의 건강, 몸매 관리, 사회복귀 등 많은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된다.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내와 아이를 위한 일이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